자, 이렇게 영상을 찍을 때마다 우리가 좀 행복한 고민을 이제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결국 저도 영상을 찍을 때마다 항상 즐겁고 행복한 종목이 바로 이 유한양행이라는 종목인데, 오늘 또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신고가 경신을 하였고, 이게 좀 안타까운 게 결국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고점이 좀 다가오고 신고가 영역을 계속해서 터치를 하다 보니까 쉽사리 이게 좀 고점이다 생각하고 좀 심리적으로 흔들렸는지 오늘도 이렇게 좀 순매도가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앞으로 우리가 유한양행에 대한 주가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 구간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좀 매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고, 오늘도 이렇게 장중에 마이너스한 저가가 본절이죠. 본절 구간까지 내려왔다가 갭상승을 띄었고 본절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또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이 유한양행에 대한 주가는 아직은 끝난 게 아니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 제가 먼저 우리 구독자분들께,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해드렸던 게, 이 유한양행에 대한 목표가, 어떤 분들은 뭐 15만 원에서 팔 거야. 나는 20만 원까지는 볼 거야. 아니면 나는 시총 10조 아니면 20조까지는 볼 거야. 이런 식으로 딱 목표가를 정해놓고 현재 대응을 하려고 준비를 중인데,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목표가를 정확하게 가격대를 정해놓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다 보면 결국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90% 이상은 투자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가격이 왔을 때도 매도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왜? Why? 왜 그럴까요? 대부분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다 보면 내가 또 언제 이런 종목을 잡아보나. 지금 수익률이 엄청나게 좋은데 내가 또 언제 이런 종목을 잡아볼까라는 생각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에 매도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드리지만, 우리는 이 목표가를 지금 정해놓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고점 신호라는 게 나오는지 이거를 파악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점 신호라는 건 결국 윗 구간에서 수급이 누가 빠져나가는가, 그리고 거래량,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봐야 하는데, 일단은 오늘 유한양행 뭐 FTA 승인된 거는 이제 뭐 저희 뭐 주식하는 사람들이라면 다 아는 거니까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여기 유한양행이 또 우리 기대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리브리반트 피아주사의 SC제형 승인권도 있거든요. 이게 아마 12월 정도로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형 허가가 또 다른 양행의 또 뭐예요? 양행의 또 어떤 거예요? 재료의 연속성, 이런 것들을 받쳐주면서 주가를 또 끌어올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 유한양행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제2의 랭라자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유한양행의 주가는 중장기적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상승할 수 있고, 그리고 현재 시총이 약 8조 9천 정도가 되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10조는 무조건 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최초로 FTA 승인을 받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강세는 계속 되어 갈 것 같고, 좀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현재 이평선 자체가 다 같이 이제 정배열이 딱 되는 순간이거든요. 최근에 유한양행을 보면요, 20선까지 해서 정배열이 되어갈 때 이런 우상향을 또 보여줍니다. 이전까지도 마찬가지고 이런 우상향을 보여주기 때문에 앞으로 더 주가를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을 더욱더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렇게 FTA 승인 날 급락이 나왔잖아요. 결국에 이 개인 물량의 손바뀜 전략이 좀 유효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무엇이냐면, 자, 이 손바뀜 전략이라는 게, 물론 전날 개인이 엄청나게 매수도 많이 했고 매도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러면 기존 매도는 유한양행의 기존 주주들이 엄청나게 매도를 많이 매도했고, 그리고 신규로 새로운 개인들이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심리적으로 볼 때 기존의 물량을 내가 좋은 평단가에서 들고 있는데 이 고점에서 새로 또 매수를 한다?
그거 불타기라고 하죠, 불타기. 불타기를 하시는 분들의 물량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사실. 이렇게 주가가 내려가다 보니까, 아, 이게 재료 소멸이구나, 라면서 아마 파시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바뀜에 대한 물량을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더 쉽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략은 확실하게 유효했다. 이 전략을 누가 만들었을까? 바로 말씀드렸던 이 공매도 쪽 세력들이 만들어냈다. 그런데 이 공매도들이 지금 또 좀 똥줄을 타고 있을 겁니다. 이게 이런 흐름들을 제가 이전에도 HLB와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HLB도 뭐예요? 지금 FDA 승인을 이제 앞두고 있죠. 이제 재심사, 재신청 들어가고 내년 초쯤으로 아마 FDA에 대한 뭐 승인이 된다 안 된다가 이야기가 나올 텐데, 이렇게 유한양행이 FDA 승인이 되고 나서 주가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 HLB도 동반 하락을 했다. 그러면 결국 HLB 쪽의 공매도 세력들이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 유한양행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 대한 작전을 좀 펼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유한양행에 대한 지금 공매도 잔고가 좀 어느 정도가 좀 남았을까? 우리가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누적 공매도량이 현재 이렇게 28만 5천, 그리고 이렇게 조금씩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고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직까지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이 공매도들의 숏스퀴즈가 더 비싼 곳에서 비싼 가격대에서 터져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싼 가격대에서 터져주는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고점에 대한 매도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한 가지 더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결국 우리가 수익을 가져가는 건 뭐예요? 매도를 하는 그 순간. 그런데 우리가 매도를 어디서 해야 될까가 참 고민이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오늘 이 코스피가 하락을 했는데 근데 유한양행은 올랐다. 그러면 지금 단기적으로 이런 AI 쪽, 반도체 쪽의 수급이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28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급이 만약 또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싹 몰리게 된다라고 하면, 유한양행, 특히 바이오, 제약 바이오 쪽에 어느 정도 또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수급의 좀 선순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마도 저는 지금 당장은 아니고 9월에 금리 인하도 있고, 그런 9월 금리 인하, 앞으로 9월 중순 혹은 10월 초쯤으로 이런 단기에 대한 고점 신호가 뜰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건 뭐다? 바로 이 단기 고점에 집중해라. 단기 고점에 집중하고, 이런 단기 고점에서 우리가 50% 정도 분할 매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매도 타점을 놓치면 더 큰 수익을 놓친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런 단기 고점, 그리고 현재 이 유한양행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시황적인 부분들을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좀 이끌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타점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고 여러분들이 좀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제가 문자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010-2011-9691로 저에게 유한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 되시겠고,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할게요. 자, 제가 일단 이렇게 좀 크게 해서 좀 보여드리고, 이렇게 보여드리고, 지금 단기 고점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결국에 저는 앞으로 시총 뭐 10조, 20조 갈 수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너무나 실체가 확실한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재료의 연속성도 분명히 기대할 부분들이 있고,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고점에서, 이런 단기 고점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이런 고점에서 만약 이게 지금 현재 유한양행 주가가 고점을 찍고 또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 이렇게 큰 조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는 계속 이렇게 또 상승 곡선을 달릴 텐데, 여기에서 매도를 하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고, 지금 만약 나는 그런 거 안 흔들리고 그냥 들고 갈래요 라고 말씀하신 분들 대부분이 이런 조정 오면요, 흔들리고 다 팔아요. 대부분이 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급으로 인해서 기관과 외국인이 다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분할 매도 관점을 가져간 다음에
다음 스텝을 또 보고 여기에 대한 예수금으로 우리가 또다시 타점을 좀 잘 잡고 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도 우리가 분명 이런 타점이라는 건 눌림목 신호를 좀 파악을 해야 될 줄 아셔야겠죠. 그래서 이런 타점을 제가 앞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좀 공유를 해 드릴 건데요. 이런 타점에 대해서 아마 혼자서 하시긴 좀 힘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게 고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심리적으로 요동치고 지금 나 수익률 너무 좋은데 여기서 이제 고점 뜨고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흔들릴 만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하다. 지금부터 좀 시장 상황, 그리고 9월에 있을 금리에 대한 인하 부분, 금리 인하가 되었을 때 우리가 다시 또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 이렇게 여러 가지에 대한 흐름들을 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유한양행을 투자를 하던, 어떤 종목을 투자를 하던, 결국에는 이런 타점들이 만들어 나가는 거다. 이런 매수와 이런 매도 타점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만들어 나가야 우리가 제대로 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 계좌의 수익을 챙겨 나가는 거잖아요. 이 계좌의 수익을 챙겨 나가는 건 결국 우리가 뭐예요? 수익을 챙겨 나가기 위해서 이런 타점이 가장 중요한 거고, 유한양행에 대한 기업이 어떻게 되든 어떻게 되든 저떻게 되든 네, 계좌, 우리 통장에 돈 들어오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돈을 벌 수 있기 위한 투자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제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유한양행 앞으로 더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가 진짜 고점까지 끌고 갈 수 있는 힘들은 이런 것들을 좀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바로 뭐예요? 첫 번째가 지금 이평선에 대한 부분 정배열로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SC 제형에 대한 또 리브리반트 SC 제형에 대한 승인이 12월에 또 재료로서 또 터질 수가 있다. 그리고 현재 AI 쪽 반도체 쪽으로 들어오는 수급이 이 유한양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또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 제가 또 장 전이나 장 마감 후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또 이런 것들을 더 상세하게 또 브리핑을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실시간으로 이런 타점들을 좀 알고 싶고, 고점 신호가 떴다라는 걸 좀 빠르게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유한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내일도 기대가 되고 내일 모레도 기대가 되는 우리 유한양행의 주가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8월 마지막 주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이제 더위가 이제 한풀 꺾인다고 해요. 이제 가을에는 우리가 진짜 돈도 많이 벌고요, 많은 또 인사이트들을 받으면서 주식에 뭐 100%는 없겠지만요, 네, 우리가 확률 높은 자리들을 찾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해 나가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영상으로도 또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